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정숙 여사 옷값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요, 오늘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1차 조각과 관련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입장을. 그리고 담당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으로 지정된 분들의 또 입장 발표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와 언론을 장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말하자면 이 이슈는 조금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 뭐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인 서민 교수 칼럼이 굉장히 재밌고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도 서민 교수가 지적한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관해서 또 문제 좀 기사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입주와 관련해서 전에 가지고 있던 이 매곡동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 사저, 원래의 사저를 팔았는데 지금 도대체 누가 샀는지도 모르겠고요. 생각보다 시세보다 굉장히 비싸게 팔았다, 서너 배 정도, 이런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내용도 아울러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서민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걸 보면 제목이 유쾌한 정숙씨 왜 버티기와 칩거에 들어갔을까. 그래서 이 옷값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잇따른 패배도 불구하고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거죠. 글쎄요,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그래서 이 서민 교수가 쓴 칼럼을 쭉 읽어보면 김정숙 여사가 처음에 출범 때만 하더라도요, 상당히 기대도 크고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유쾌한 정숙씨라고 이 언론에서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좀 평가가 좋았는데, 이제 5년, 1년, 2년 쭉 지나가면서 이러한 유쾌한 정숙씨가 굉장히 의혹의 투성이 김정숙씨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김혜경 이재명 지사의 부인과 비교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게 한 세 가지. 그러니까 의식주,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가지에 관해서, 즉 식주에 관해서 이제 논란이 오래 터졌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이제 밥 먹는 거 가지고 터졌잖아요, 창피하게도. 왜냐하면 뭐 초밥도 시키고 쇠고기도 시키고 이럴 때 개인 돈으로 내지 않고, 개인 카드를 쓰지 않고 경기도 법인 카드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는데도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요, 이 김정숙 여사는 옷값에 시들렸어요. 도대체 그 많은 옷을 어떤 돈으로 샀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민 교수의 주장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겠느냐, 그러면 누가 좀 낫냐, 법인카드 쓴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그나마 낫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음식을 먹는 거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음식 먹는 거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는 옷에 너무나 탐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만 아니었으면은 김정숙 여사도 신세가 이런 신세는 아니었을 텐데, 즉 임기 초에 얻었던 유쾌한 정숙씨로 추앙이라도 받고 그럴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국정운영을 잘못했으니까 더 원인이 크겠지만은, 김정숙 여사는 본인에게 전달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무시한 게 이 큰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김정숙 여사,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거를 바로 서민 교수가 정리를 잘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제 외유와 관련된 거예요. 놀러 다녔다. 이게 큰 비판 중에 하나잖아요. 때가 언제냐? 2019년도 6월에 모 일간지에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이런 칼럼이 실렸는데요. 이게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왜 해외 정상회담 올 때마다 따라다니느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러니 놀러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언론에서 계속 제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임 후 25개월 동안에 19번을 출국했는데요. 유독 관광지를 많이 찾았고 그때마다 김정숙 여사 동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김 여사가 원해가지고 해외 순방을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뭐냐?
노르웨이 베르겐만 말하자면 베르겐뿐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도 방문이 대표적인 거라는 거예요. 혼자서 전용기를 타고 방문한 인도.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하다. 그래서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말이죠. 4개월 전에 대통령과 같이 인도에 다녀와서도 문제거니와 또 시급한 현안이 없는데도 간 것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요. 인도에 굳이 혼자 갔는데 어디를 가서 사진을 찍었느냐? 타지마할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럼이 김정숙 여사에게 좀 반성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았을 터인데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인도에서 먼저 초청했다. 이런 거짓말. 그리고 또 거짓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칼럼을 쓴 기자를 상대로 청와대 비서실이 또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근데 1심 경과는 청와대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겁니다. 즉 칼럼 내용에 사실관계가 틀린 게 없고 왜 권력자는 뒤에 숨고 비서실이 대신 나서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했느냐. 이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판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 해외 돌아다니는 거, 이거 버릇을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1월에 김정숙 여사는 이집트 방문에 동행했고 피라미드를 비공개로 관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 김정숙 이 청와대는 이집트 측이 먼저 관광진흥 차원에서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누가 여기에 이해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요. 2020년도 4월에 있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용과외, 경호관의 수용과외,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부로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간 수용 실력이 뛰어난 여성 경호원이 가족부로 배치돼서 1년간 수용 강습을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윤 전 추가 상급 행정관으로 임명이 돼서 유명 헬스, 그러니까 이 피트니스를 가르친 게 문제된 바 있는데 이게 김정숙 여사한테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그냥 사과했으면 좋은데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경호처가 또 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갖고 이건 가짜뉴스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김 여사한테 수영을 가르친 적이 없다. 이게 다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인사였다라고 하는 경호처의 해명. 이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 또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는 뭐냐? 이 옷값에 대한 납세자 연맹의 소송이에요. 이거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 옷값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정숙 여사 사과 한마디 없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계속 버티기 그리고 거짓말을 동원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마찬가지로 패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사과를 직접 하지 않고 있다. 이거가 이 서민 교수의 주장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하고요, 김정숙 여사에 대한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침묵이 오래되고 이제 김정숙 여사를 보호하는 측근들이 온갖 방어를 다 하고 한다 해도 민망하기 짝이 없고 또 이 옷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거꾸로 곤욕을 치러도 또 김정숙 여사는 그저 짚어주게만 있다는 겁니다. 이 행태 바로 뭐냐? 문재인 대통령과 문통과 어쩌면 이리도 닮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문통과 여론이 안 도우면 절대 나서지 않는 문통과 어쩌면 이리도 닮았는지 여사님께 한 말씀 드린다. 그러면서요, 여사님 유쾌한 정숙 씨는 어디 가고 침묵만 하십니까? 계속 버티시다가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부인으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아니, 벌써 1등을 먹었나요? 당연히 벌써 1등 먹었죠. 자, 그래서 이 서민 교수의 이 칼럼, 제가 보기에는요, 김정숙 여사 꼭 읽어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에는 26억에 팔렸다고 하는 문재인 이 대통령의 매곡동 사저, 이 매매와 관련된 현지 주민들이 말하는 시세와 관련해서요, 이 주간조선 기자 조웅 전 기자가 아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감 있게 굉장히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매곡동 사저 이 매매와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게 핵심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저도 한번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게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다양하죠. 왜냐? 우선은 등기부 등본 지금 팔았다라고 주장한 게가 한 50일 정도, 2달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직거래로 팔았다는 점이 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해요. 직거래다. 그러면은 부동산 끼지 않고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얼마든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간조선이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시가 대비 1.5배에서 3배 정도까지 비싸게 팔렸다. 이런 비판적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매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너무 고가로 팔렸다는 거고요. 왜 한꺼번에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팔지 않고 일부는 또 남겨놓고 팔았느냐.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돈을 11억을 빌렸었는데 즉 양산 사저 이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11억 원을 4인 간에 빌렸어요. 이것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간 사람도 밝히지 않고 있고 김정숙 여사한테 내가 돈 11억 원이 모자라니까 돈 빌려달라. 빌려준 사람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니까 의혹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주간조선의 기사 내용을 보면요. 지금 양산 사곡동 매저하고 주변의 부지가 얼마에 팔렸냐면요. 26억 1662만 원에 팔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산 가격이 얼마였었냐면 2009년도에 샀는데요. 이게 7억 9,493만 원, 그러니까 8억 원이거든요. 8억 원 26억에서 8억 원을 빼면 얼마를 차익했느냐? 18억 원의 차액을 낸 거예요. 그리고 현 시세로 보면 이게 1.5배에서 3배 정도까지 비싸게 팔았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지하고요, 매곡동 사저하고 주변 부지들이 다 이거를 팔았는데 2층 단독주택이 연면적이요 329.44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뭐 100여 평 정도 되는 거죠. 이거를 직거래로 20억 6억 4,065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근 부지가 한 6억 정도, 한 5.5억 정도, 이 정도에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총 액수가 26억 1천여만 원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주택 대지 면적이 1221평방미터인데 대지 면적이 이거는 평당으로 따지면요 400만 원 선의 거래가 성사됐는데 지금 이게 너무 비싸게 팔렸다. 예, 이게 주변 동네 부동산 업자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얘기하는 시세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당연히 시세도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 대통령 프리미엄이 붙었다 하더라도 이 인근의 주민들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말로 높이면 비싸게 파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판 것은요 매곡동 사저 건물 329.44평방미터하고 부속 주차장 577평방미터, 그 다음에 인근의 논 3필지 76평방미터, 도로 2필지 51평방미터, 이거를 전부 다 함께 팔았어요. 이거를 다. 자, 그런데 함께 팔았는데요. 지금 이 매곡 마을을 보면 이 집의 위치가요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마을에서도 이 매곡동 마을에서도 안쪽으로 쭉 올라가 가지고 올라가는 길도요 마을 초입에서부터 이 비탈길이 1.무려 7km나 되고 겨우 차 한 대 다닐 정도고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저 뒤편에는 사찰 통방사가 있어 가지고요 또 간간히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한적한 조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요 본인이 쓴 저서 운명에서 매곡동 사저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유배 보내는 심정으로 택했다 이렇게 쓸 정도로 말하자면 시세가 나가지 않는 동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사저와 부지 적정가가 한 9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한 3배 정도 이렇게 비싸게 팔렸다는 그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저에서 한 20-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단독주택을 최근에 주민이 한 분이 지금 이거를 팔려고 내놨는데 굉장히 깨끗한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은 현재 5억 5천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내놨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 시세하고 비교해 보면 대통령의 매곡동 사저는 비싸봐야 9억에서 9억 5천만 원이면 이게 시세에 맞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억 이렇게 팔렸으니 너무 고가로 팔렸다. 이게 주변 이 시세 이 부동산 업자들의 전문가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시세가 평당 한 280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팔렸다. 예, 이런 지금 비판적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미스터리는 뭐냐, 왜 소유부지를 왜 다 안 팔고 남겼냐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이에요. 소유부지는 왜 일부는 남겼느냐.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일부 잡종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지금 팔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매곡동 사저 인근에 잡종지 159평방미터 일부 대지 그리고 38평방미터의 단독주택, 이것이 아직도 대통령 재산으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은 재산 공개 자료하고 이거를 전부 분석해 보면 그렇게 지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사저를 지키는 경호인력 주차장이나 임시 사무소 용도로 쓰이고는 있는데, 이거 뭐 팔면서 이거는 양산으로 옮길 때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 팔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은 거, 이거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평산마을 사저 건축 비용으로 쓰려고 1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인 간 채무로 11억 원을 빌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1억 원을 누가 빌려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전혀 언급이 없는 점, 이것도 또 하나의 미스터리다. 이러한 지금 지적을 주간 조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양산 사저 여기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조용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양산 사저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면 굉장히 좀 시끄럽고 또 이 통제가 심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사는데 불편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 불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40년 전에 이 마을로 올 때만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살기 참 좋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 동네가 이 양산 사저 입지로 인해서 다 버릴까봐 걱정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시장통 되게 생겼다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렇게 주간조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시청자 여러분께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의혹 기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말이죠, 이 한동훈 검사장이 가지고 있는 아이폰 11의 이 비밀 해제와 관련된 또 전문가들의 평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